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백악관은 깃발, 파월에겐 서리발. 트럼프 이란도 백악관에 오고 싶어한다. 벙커 버스터 벌수스 경제 부스터. 자, 어저께 그 본 장면인데 좀 더 그 자세히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바쁘게 하느라고 모든 걸 다 보지 못했거든요. 왜 트럼프가 한번 말 시작하잖아요? 그냥 기본 1시간입니다. 진짜 저건 인정해줘야 된다니까요. 트럼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 미국인들이겠지만 대부분. 여기 잔디밭에 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1시간 그러니까 물론 기자도 계속 질문하죠. 여기 서 있다가 또 들어가려고 잔디밭에서 저기 아스팔트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질문이 시작돼 또. 아주 끝이 없어요. 저 계속 그러잖아요. 저번에 미군 부대 갔을 때도 거기서도 1시간, 그러니까 기본 1시간. 팟캐스트 나와서 만약 앉잖아요. 앉으면 3시간입니다. 진짜 거의 뭐 이건 물론 투머치 토커이기도 한데 일단 뭐 말하는 거를 즐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합법적인 미국 국적을 가진 노동자분들이겠죠. 그렇죠? 이분들이 기술자들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사비 털어서 한 거거든요. 이게 1기 때부터 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그 뭔가 남기고 싶은가 보죠. 그래서 이제 백악관 남쪽과 북쪽에 뭐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높은 게 없대요. 좀 우리나라 태극기가 청와대에 얼마나 높나요? 이게 지금 어저께 100피트짜리 높이 기둥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미국 국기 정말 큰 성조기를 거는 작업을 하는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이 기술자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순수한 모래를 그 기둥 안에 넣어가지고 절대 부식이 안 된답니다. 자기가 건축업자라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그 기둥들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이게 최고다. 그러면 자기가 사비 털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잔디밭에 깃대랑 깃발을 세우는 이런 그 현장인데 여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안 나옵니다. 뭐 중간에 나왔죠. 사실 뭐 살짝 뭐 건설업자인데 뭐 요런 것들을 어떻게 봅니까 하면서 뭐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비 털어서 이렇게 멋있는 작품 남기고 간다. 뭐 이 얘기하면서 아까 순수한 모래 얘기도 거기서 조금 나왔어요. 근데 기자가 그걸 중요한 자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약간 그걸 하는 거죠. 던지는 거죠. 앞에 선제 질문으로 이렇게 모래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란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편하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깃발 얘기 좀 하고 백악관 어떻게 꾸미고 예쁘게 이 얘기 하고 싶었을 텐데 사실 지금 현안 자체가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 항상 매일 그렇겠지만 특히나 지금 굉장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깃발 질문만 하고 있을 수도 없죠, 사실. 자, 그리고 이제 파월에 대한 얘기 나온 거는 어제도 했지만 진짜 이러다가 귀에 딱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파월의 그 의장 임기 연장은 안 되는 거 거의 100%죠. 58,000%죠,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여기서 갑자기 뭐 마음을 돌려가지고 아니 파월의 전혀 스탠스가 변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5월 달에 임기 연장을 해줄 리가 지금 만무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사회 임원으로서 임기를 가져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거든요. 파월은 어제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죠. 그 얘기 질문을 했을 때 파월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에서 물러났는데 이사회 임기를 남았다고 계속 가져간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내년 5월에 가봐야 되겠지만 내년 5월에 아마 파월이 아예 그냥 F5에서 나가버리는 게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물론 그대로 앉아있다고 해서 또 트럼프가 자르진 못합니다.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고 무려 14년짜리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건들 수가 없거든요. 트럼프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의장으로서 나갔는데 영구 투표권을 가진 7인의 이사회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동거가 시작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트럼프가 새로운 의장을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7인의 이사회에 영구 투표권을 가진 이사회 임원으로서 파월이 계속 남아있으면은 정말 껄끄럽죠. 아마 의장에서 물러나도 계속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계속. 정말 이거 한 번 마음에 엉키면 끝까지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좀 웃긴 얘기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정치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완전 비꼰 거죠, 사실. 뭐 파월이 진짜 정치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정말 정치인으로 데뷔할 것을 암시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비꼰 거잖아요. 똑똑하지 않은데 정치에 재능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정치적인 행위를.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임기 때는 금리 인하해놓고 물론 파월은 계속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다른 건데 파월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법에 명시된 대로 이중 책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지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 결정만 기계적으로 하는 거지. 나는 4명의 대통령을 거쳤는데 전혀 뭐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뭐 기대어가지고 거기에 기반하는 걸 한 적이 없다. 근데 트럼프는 계속 그거를 또 반대로 주장하고 있죠. 바이든 때는 그거 잘 보이려고 금리 인하해놓고 왜 나 때는 금리 인하를 도대체 안 해주는 거야. 계속 미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정치에 재능이 많다. 아예 정치에 진출하지 않겠느냐.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단기 부채 많이 진 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거. GDP 대비 6%에서 6.5에서 6.7 뭐 요 정도로 우리가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돈을 부채니까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자율을 낮춰줘야지 조금 그 이자가 싸지는데 이자 금액이 적어지는데 이 안 낮춰주니까 정말 머리가 터지는 것 지경이죠, 지금. 그래서 2포인트 정도는 낮춰야 된다. 2포인트에서 2.5는 낮춰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러면 수조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죠. 제가 그냥 의장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옛날부터 했어요. 그렇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시장 보고 경제지표 살펴보고 내가 주식시장 타이밍 잘 맞추는데 내가 FRB 의장보다 금리 결정 더욱더 잘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사실 주식시장을 위해서만 금리 결정을 한다면 아니 주식시장이 유리하게 오늘 당장 오르게 만들려면 금리 인하하면 일단은 물론 금리 인하한다고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죠. 이거는 때에 따라 틀린 겁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게 나라의 자신감일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금리 인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효과로 당장 오늘 하루 올리고 싶으면 트럼프가 FRB 의장 돼가지고 금리 인하해가지고 주가 폭등시키면 되잖아요. 하루 이틀. 그래서 옛날부터 그 얘기 한 거죠. 자기가 훨씬 타이밍을 잘 맞춘다. 물론 타이밍 맞추는 자리가 아니죠. FRB 의장은. 근데 트럼프는 계속 자기가 주식시장 잘 보고 금리 결정까지 자기가 하면은 더 이거 좋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트럼프의 그냥 희망사항이죠. 아니면은 계속 FRB 의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직접 임명될 수 있나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졸린 조라고 자꾸 하죠. 맨날 졸고 있었다. 슬리핑 조라고. 슬리핑 조가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리한테 물려줬는데 내가 이거 다 낮춰놨다. 다 낮춰놨는데 왜 자꾸 파월은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왜 내일을 방해하고 있느냐. 계속 그 얘기하고 어제 그 얘기했죠. 책에 나오는 모든 역소를 퍼부었는데 안 됐다. 그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고. 2.5%로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유럽은 벌써 10번을 깎았는데 우리는 그 10번 깎는 건 한 번도 안 깎았다. 그 얘기를 열심히 하는 동안 저 노동자분들은 계속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웃긴 얘기하면서 돌아보면은 같이 웃어주고 하는데 옆에 분은 또 셀카도 찍고. 근데 이제 워낙에 오래 얘기하니까 다리가 아팠었어요. 이제 결국 보내가지고 이 마지막에 완성된 장면입니다. 남쪽하고 북쪽에 그쵸? 100피트짜리 기둥 세운 다음에 이 안에다 순수한 모래 넣어가지고 기둥이 부시가 안 되게 만들고 거기다가 성조기를 개양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트럼프 이란도 백악관에 오고 싶어한다. 그 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제 깃발 개양식을 하고 이제 이 원탁 있죠. 타원형 원탁 자기가 항상 강조하는 여기 아름다운 곳이라서 앨런 머스크가 여기를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나한테 그렇게 목리 부리는 거라고. 이제 못 오니까. 황금 열쇠 받고 나갔는데 여기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잘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뭐 약간 투정 부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자리에 이제 항상 여기서 어떤 뭐 중요한 저번에 LA 다저스 선수단도 모시고 이번에는 유벤투스 선수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클럽 월드컵이라고 축구 클럽끼리 월드컵 형식으로 대항전하고 있는데 유벤투스가 여기 워싱턴에 와서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던 박용우 선수가 뛴 사우디 아라인이라는 팀이랑 붙었어요. 유벤투스가 5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또 질문이 처음에 이제 소개는 하죠. 미국 선수가 여기 2명이나 있다. 이런데 또 기자들은 질문이 무조건 이란 아니면 파월. 그렇죠? 그래서 60일 동안 기회를 줬다.
60일 동안 기회를 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 61일째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다. 뭐 그 이란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만약에 그 사람이 타격을 입는다면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가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서구 세계,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스코트 베센트 장관이 말했죠.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항상 불확실성을 주는 어떤 단어를 던진다. 그게 트럼프의 전략적인 어떤 행동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 그래요. 답변이. 그럴 수도 있고 이란이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했죠. 그 무서운 B2 폭격기 스텔스 기능 있잖아요. 오늘 당장 밤이라도 지금 유벤투스 선수들이 솔직히 유벤투스 선수들 이탈리아 선수들이 많은데 여기다 뭘 알겠어요. 근데 뒤돌아보고 말하니까 다 벙쪄 있죠. 뒤돌아보고 이탈리아 유벤투스 선수들한테 보세요. 우리 모르게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어요. 오늘 밤 몰래 날아가서 그 얘기하는 거죠. 그 포르도 지역에 그 지금 뭐 지하 60m, 70m에 거기 핵발전 시설이 있다며요. 그거를 벙커버스터로 때리냐 마느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얘기 한 겁니다. 오늘 밤 은밀하게 스텔스 기능 B2 켜가지고 거기다가 벙커버스터 2대 매달아가지고 가서 폭격하면 된다. 그 얘기도 했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터커 칼슨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터커 칼슨이 팟캐스트에서 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이죠. 나온 데서 너무 정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트럼프가 터커 칼슨이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사과했다고 했어요. 근데 왜 사과를 했는가?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이거예요. 이분은 공화당 상원 의원이고 테드 크루즈 트럼프랑도 친해요. 근데 뭐냐면 터커 칼슨도 옛날에 폭스 TV 뉴스 앵커였잖아요. 친 트럼프 성향이죠, 폭스가. 근데 여기서 팟캐스트로 이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편이잖아요. 이분은 공화당 상원 의원으로서 트럼프의 정책을 받쳐야 되는 입법부에 있으신 분이고, 이분은 장외에서 팟캐스트로 여론 형성해서 공화당의 어떤 승리를 가져오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근데 여기 의견이 뭐가 엇갈리냐면 지금 이란에 대한 부분이 엇갈리는 거예요. 크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도와가지고 뭐 아까 시나리오대로 벙커버스터를 B2가 매달고 가가지고 거길 폭격해서 이란을 완전 끝장내야 되느냐, 아니면 터커 칼슨 얘기는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이런데 그 돈을 걷다가 쓸 이유가 있냐, 이스라엘에 뭐하러 끌려다니냐 이거예요. 둘이 대판 싸웠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터커 칼슨이 여기서 약간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너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는 사과 전화 받았다고 했어요. 그 질문을 기자가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질문 요약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자기 거 보라고. 근데 우리 명심해야 될 건 뭐죠? 이분은 지금 팟캐스트 진행자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그러니까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우면 또 언론이 또 난리가 나고 조회수가 빵빵 터집니다, 이거. 그걸 명심해야죠. 이런 거 다 행위예술일 수가 있어요, 행위예술일 수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것이죠. 테드 크루즈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이란의 인구가, 이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란의 인구, 그리고 이란이 안에 무슨 수화판이 순위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냐고 물어봤는데 테드 크루즈가 난 그거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비판한 거죠. 아니 그것도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스라엘에 도와달라니까 지금 도와준다고 가는 거냐고.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주도한 외교 정책의 실패는 무엇이냐고 했더니 3년 동안 푸틴을 뭐 너무 친푸틴적으로 했다. 이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수호하거나 집착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이제 나오죠. 이제 에이펙이라고, 이게 아메리칸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앞에가 AI가 에이펙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 단체가,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거 아시죠? 우리 그 제약회사들도 다 로비 단체 끼고 저기 약 영업합니다. 그렇죠?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아무리 기적의 항암제라고 뭐 한 명 백혈병 소녀를 원샷원기를 살렸다고 해도 그것을 홍보해주는 로비가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약이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비아그라가 워낙에 뭐 효능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로비가 엄청나게 뿌린 거죠. 이 하나의 알약으로 발기부전이 치료가 된다. 그런 로비가 합법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에이펙이라는 단체 힘이 너무 강합니다. 유대계의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다 유대계의 에이펙이라는 단체가 밀어줘가지고 아까 테드 크루즈도 그렇고 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있는 거죠. 국민들은 지금 지지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여기 끼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에서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고 예전에 베트남에서도 그랬고 전쟁에 참여해서 돈만 쓰고 계속 패전하고 물러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전쟁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끼기도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맥주나 마시고 LA에서 경기나 보고 무슨 NFL 경기나 보러 가고 이렇게 태평하게 살고 싶지. 괜히 남의 나라에 껴가지고 싫단 말이에요. 근데 하원의원, 상원의원들은 당선이 무슨 돈으로 됐냐? 선거 자금을 다 에이펙에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에이펙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펙하고 네타냐후하고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은 언제였나요? 크루즈가 항상 그렇게 다른 입장 취했다. 그러면 터커가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했더니 크루즈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의 이중성을 계속 비판한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루즈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했더니 그러면 성경은 있으신가 했더니 성경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도 없고 이란이 어떻게 구성됐고 국민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이스라엘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의심이 간다는 거죠. 에이팍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이제 의원 됐더니 다음에 선거에 떨어질까 봐. 왜냐면 에이펙이 나중에 낙선 운동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안 도와주잖아요. 에이펙이 나중에 낙선 운동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지지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 거죠. 지금. 그랬더니 이게 비판한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터커 칼슨이 사과전을 했다고 말했다고. 근데 뭐 정확히 어떤 사과에 대해서인지는 지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수에서 같이 무슨 보수 안에서 무슨 균열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이죠. 지금 미국인의 16%만 이란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죠. 거기다가 공화당 지지자들도 단 23%만 전체 공화당의 지지자의 23%밖에 전쟁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마지막 벙커버스터 대 경제부스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자세하게 이 보고서를 다뤘어요. 벙커버스터 두 발을 그 보르도 지역에 떨어뜨리면은 그 땅이 깨져서 다 파괴시키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여기 여론이 엄청 안 좋습니다. 두 개만 읽어볼게요. 미국인의 99%는 미국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나요? 근데 미국 정부의 99%는 이스라엘이 먼저입니다. 아까 터커 칼슨이 테드 크루즈 비판한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 뭐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나 올린 거예요. 내 아내는 나를 벙커버스터라고 부른다. 이건 우스갯소리를 올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가 엄청 고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면 에이펙이란 단체에서 나중에 돈을 빼거나 약간 좀 그 마음의 어떤 저기를 잊게 되는 것이고, 아니 근데 국민들 말을 듣자니 참여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결정된 거야? 2주 안에 결정할 것이고 1초 전에 결정하는 걸 즐긴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미국 국민들하고 네타냐후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 요소들을 넣어서 만들어봤습니다. 미국 국민들, 네타냐후 그만 나타나. 후.